주말 사이 미국 투자자들을 크게 술렁이게 만든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부동산 펀드가 고객들에게 줄 돈이 더 이상 없다고 밝힌 점인데요. 제2의 리먼 사태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과연 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워낙 많은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엔비디아보다 더 관심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을 크게 술렁이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예. 새로운 한 주에는 좀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워낙 이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 해외 부동산 투자도 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점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엔비디아에 관련된 분위기는 좀 많이 죽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 상승률이 한 2%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종전에 이렇게 실적 발표이고 난 이후에 상승률이 빨리 좀 둔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흥행코도 한번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 상승대로 좀 둔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제2의 엔비디아를 좀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일부 투자자 사이에는 엔비디아만한 그 투자처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인데요. 홍앵커는 어떤 쪽에 답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네. 엔비디아 워낙 좋죠. 좋은 네네. 주식이고 잠재성도 충분하고요. 글쎄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로 좀 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종목을 추천하는 방송이 아니니까. 그렇죠. 사실 이렇게 엔비디아 관련해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오히려 투자들 사이에 세계 그 최대 부동산 펀드가 사실 세계 최대 부동산 펀드가 내줄 돈이 없다. 고객에게 이것이 투자자 사이에 더 술렁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현금 고갈설이 나들었던 스타우드 부동산 인컴 펀드, 트러스트 펀드죠. 판매 제한을 결정했습니다. 예. 이 제한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결국 내줄 돈이 없다. 이런 쪽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펀드는 한 100억 달러 규모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환율이 1,370원이니까 이 펀드 자체 하나만 가지고 13조 7천억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 최대 부동산 펀드가 내줄 돈이 없다 하면 상업용 부동산은 결국 막바지에 상황에서 보면 더 이상 회복이 불능한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제2의 리먼 사태, 이 리먼 사태를 연결시키는 분위기거든요.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는 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내 돈을 원하는 때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만한 불안감도 없을 것 같은데요. 내 돈 넣는데 그쪽 주최 측에서 예. 사실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만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소위 이 영어 약자로 SRAT라고 표현하는 예. 요거는 스타우드 리얼리스트 인컴 트러스트의 약자입니다. 요 펀드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것은 금융위기부터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예. 금융위기 당시에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해서 주거용 부동산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타우드 캐피털 그룹의 부동산 펀드가 보게 됐습니다. 이 그룹은 부동산만 운영하는 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룹 전체로는 아까 펀드 자체 하나는 100억 달러지만 그룹 전체를 보면 이미 상업용 부동산 손실 관련해서 1,300조에 다루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크죠? 1,300조 예, 그렇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 최대 부동산 업체이긴 하지만 작년부터 부동산 펀드론에 시달리면서 판매 제한 조치로 버텨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상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예. 작년에 판매 제한 조치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마진콜에 걸렸다. 증거금 부족 현상에 걸렸다. 그러면 딜레버리지 가겠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예. 그래서 작년에 이걸 어떻게 버틸 것이냐 하면 국내에서는 부동산 펀드가 40% 50% 될 때는 고객과 합의해서 만기를 연장시키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굉장히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월별로 일단 자산 회수 규모를 판매 요구할 때는 그 요구에 대해서 사실 제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2%로 작년에 제한돼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 달러 내가 돈 요구했는데 그걸 2%를 규제했는데 30억 달러가 현금 인출됐습니다. 예. 100억 달러에 30억 달러 인출했으니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올해 1분기에 통계 수치가 가능한 이걸 최대한 좀 연장시켜서 5월 달도 좀 다 가니까 연장시켰었는데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통계만 13억 달러 판매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현금 고갈이다 보니까 지금 거의 내주지 못하죠. 요구하면 0.33%만 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현금 고갈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고객들한테 어떻게 조치하냐면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 조만간 페드가 금리를 내리니까 기다려달라. 우리가 한번 10일 전에도 예. 우리가 부동산 펀드 할 때 국내 부동산 펀드 할 때 좀 조금만 기다려달라. 금리를 내리면 한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각도로 스트레이트 입장에서도 조금만 기다려달라. 근데 페드의 금리 인하 시기는 자꾸 지연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예. 이런 상황이 지금의 이 스트레이트 같은 스타우드의 부동산 관련된 현재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요, 뭐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리먼 사태를 떠올리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최악의 상황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리먼 사태는 레버리지 투자 때문에 발생한 거죠. 예. 그래서 그 홍역거께서 어떤 그 펀드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 고객으로부터 한 100 정도로 오면 레버리지를 100배 정도 올려서 예. 롱텀 캐피탈 같은 경우는 100배까지 올려서 굉장히 부풀려 투자한 거죠. 그게 뭐 잘 되면 투자 성공이고 예, 그렇죠. 잘 안 되면 사기치는 거죠. 잘 안 되면 사기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 투자에 어떤 사람은 레버리지 투자하면 금융공학 기법 뭐 해가지고 잘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 사기친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스타우드 부동산 펀드의 창립자는 베리 스톤 리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레버리지 투자의 뭐 달인이라 하는데 결국 지금 상태에 손실이 발생하니까 달인은 아니겠죠. 고객한테 내 돈도 내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이 사람이 베리 스톤 리트가 레버리지 투자에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고요. 예. 주식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지금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빌황입니다. 빌황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에 서서 있습니다는 아키오코스가 캐피탈에서 2022년 3월 달부터 고객한테 14조 원의 손실을 내면서 결국 미국의 법정에 선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동산 레버리지 투자는 금리 인상의 가장 취약점을 갖고 있죠. 저금리에서 레버리지 비율을 올리니까 금리 인상이 되면 취약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페드의 금리 인상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좀 미리 좀 판매를 좀 하십사. 증권사 얘기하지 말고 미리 좀 왜냐하면 금리 인상 국면이 오히려 오래 가지고 예. 라스트 마일 부주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금리 인상이 내린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부분이 누그러뜨려서 금리로 내린다 하더라도 저금리 상태보다는 중금리 상태로 해서 저금리 상태의 대출금리보다는 1.5배 이상 더 높습니다. 그런 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사실 증권사 측면에서는 금리가 내린다, 과거로 돌아간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객 돈은 들어오지 않죠. 예. 리스크 헤지 비용에서 메워야 되는데 리스크 헤지 비용은 금리 인상 때문에 한 저금리 상태보다 3배 이상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되는 거죠. monthly cost benefit vicious cycle에서 이제는 상업용 부동산에 각종 이렇게 사실 금리 부담, 그다음에 건물 청소 비용 뭐 이렇게 이런 거를 가져내서 이제는 수익이 사실 비용보다 오히려 적은 쪽을 갈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이 용어도 한번 고스란히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고객은 판매 요구하죠. 예. 근데 리스크 스케줄용은 메워줘야 되는데 다른데 대출 받아서 메워줘야 되는데요. 고객들은 안 들어오고 자 남의 대출 주겠습니까? 부동산 담보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 그러면 뭐냐? 결과적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하니까 제2의 리먼 사태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제2의 리먼 사태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우려되는 건요. 지금부터 사실상 이 투자 손실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시각은 왜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가격폭이 큰 것도 문제지만 예.
앞으로 돌아올 부동산의 만기 상환 물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공적인 기관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동산과 관련돼서 최대 업체는 스타우드가 세계 부동산 가격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본인들이 더 취약하니까 좀 이 통계 조작이 나올 정도로 세계 부동산 가격, 상업용 부동산 가격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어렵게 잡았습니다. IMF 제3의 공적 기관이죠. 올해 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 최악의 해다. 그러면 지금 세계 상업용 부동산의 평균가를 보겠습니다. 세계 모든 상업용 예. 부동산 가격입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21%가 폭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문제는 과거에는 신뢰가 높은 미국의 대도시 여기는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평균표요. 근데 지금은 세계 최대 대도시 메트로폴리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이게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과거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증권사들은 메트로폴리탄에 오피스텔이든가 투자를 그렇죠.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세계 상업용 부동산의 최후의 보류격을 갖고 있는데요. 뉴욕도 지금 마지막 그 보류였던 월스트리트저널의 JP 모건까지 나가고 있다. 월스트리트의 텅 비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상업용 부동산의 최후의 상징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하락폭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 빠지고 있습니다. 세계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21% 빠지고 있습니다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더 가격 하락폭이 커서 25%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상업용 부동산의 만기가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조 달러인데 올해 절반 9,200억 달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규 시장은 형성되지 않고 예. 마진콜에 걸리다 보니까 결국 러스컷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러스컷인데 누가 사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가격은 후려쳐 낼 수밖에 없죠. 이 로스컷 경쟁이죠. 로스컷 경쟁에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더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IMF 입장에서도 올해가 세계 상업용 부동산의 최악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고객에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스타우드 캐피탈 그룹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객에 기다려달라. 왜냐? 조만간 금리 인하가 된다. 금리가 됩니까?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죠. 그렇죠. 지연되고 있으니까 자 이제 고객한테 판매 요구를 내둘 돈이 없으니까 스타우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냐 마진콜에 걸리는 거죠. 증거금 예. 부족 현상이죠. 이게 대체로 6월 달 정도에 걸리지 않겠느냐. 지금의 현금 보유 갖고 있는 양으로 볼 때는 마진콜에 걸리면 스타우드도 이제는 러스컷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는 본인 자신의 투자한 것을 굉장히 뭐냐 부도가 되지 않게 해서 일단 처분해야 되겠죠. 근데 누가 사줄 사람이 있습니까? 사주지 못하죠? 후려쳐서죠. 딜레버리지 되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 국면이 공포가 아니라 이 국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UDL 국면, 예. 콜롬비아 대학 교수죠. UDL 국면이 이렇게 우려되는데요. 이 국면까지 지금 현실적으로 와닿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계 최대 부동산 펀드가 내줄 돈이 없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UDL 국면을 잠시 후에 다시 경제 공부하는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얘기한 UDL 국면, Urban Doom Loop, 아마 오랜만에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죠. 네, 세계 양대 부동산 전문 학자, 경제학자는 예. 두 분이 있죠. 예일대의 로버트 시얼과 그다음에 콜롬비아대 스테판 빈 교수 이분인데요. 이분이 UDL 공포를 얘기했죠. 지금 원어는 아마 홍행콕해서 예. 이렇게 영어 발음이 좋으시니까 아마 말씀을 아닙니다. 해주셨을 겁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김철현 PD 자막을 보여주시죠. 예. 바로 UDL 공포는 우리말로 도시 죽음의 고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메트로폴리탄,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3단계 악순환 국면으로 진전된다는 것이 스테인 판 교수, 콜롬비아 대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예. 세계의 악순환권이 뭘까? 시청자 여러분 아마 스타우드 그룹이 딱 이런 상황이 처해 있고요. 국내 증권사의 그 대도시에 투자했던 이런 것도 딱 세 가지 국면을 되고 있다. 예. 그러면 세계 악순환 국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악순환 국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좀 자막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한테. 자, 1차 악순환 국면 설명드린 대로 금리가 높고 재택근무, 원격근무니까 도심 지역의 근로자라든가 그다음에 상업시설은 전부 빠지는 거죠. 예. 상업용 건물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자, 2단계 악순환 국면. 자, 상업용 가격이 하락하면 세수가 부족하죠. 도시에서 주정부라든가 이런 데 뉴욕주에서 세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시의 각종 부대 비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투자 가치라든가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에 이렇게 사실 SOC 이런 투자가 부족하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 도시에 뉴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에서도 센트럴 파크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냄새, 마약 냄새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지도 그냥 고양이 맡은 집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거리 청소 안 합니다. 홈리스들 굉장히 많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는 들어갈 때는 무슨 백화점, 트럼프 백화점에서는 사람이 그냥 거기서 이렇게 용변을 본 게 그대로 있으니까 고객들 안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냐? 도시를 탈출하는 거죠. 왜 도시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도시가 되는 거죠. 이게 도시 죽음의 고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걸 이 교수만 얘기했느냐? 유명한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도 예. 리코드 포리탄, 도시가 물화된다. 고착화 되지 않고 액체가 된다. 포리탄 해서 도심 공동화가 심해진다. 예.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닥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뉴욕을 비롯한 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상징이라 하는 이런 쪽에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 최대 부동산 펀드조차 펀드런에 시달린다고 하면요. 제2의 리먼 사태 발생 가능성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이분은 우리 정책 당국자와 예. 해외 부동산 투자에 지금 증권사에 기다려달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한번 이것을 자막을 통해서 3단계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리먼 사태, 페니맥과 프레드맥의 공적 주택 기금 문제입니다. 이때는 서민들의 제2의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의해 가지고 발생했으니까 서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공적 기금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버냉키 의장이 헬리콥터 밴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비들의 레버리 투자, 이 레버리 투자를 도드 프랭크법에 규제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때는 공적 기금의 페니맥과 프레드맥도 살리고 고객들도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첫 번째다. 예. 그러면 자, 작년 4월에 SVB 실리콘밸리 사태를 보겠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미국에서 제닛 앨런이 이렇게 자막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닛 앨런이 이거 주도해서 SVB 사태가 되지만 자, 일단은 금융위기에서 보면 3단계 유동성 위에서 시스템 위기로 전환된 것을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근데 목적은 자, 실리콘밸리 같은 지방은행은 죽였습니다. 예. 구제금융 안 줬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로 가는 겁니다. 예금자. 그러면 자, 지금 증거금 부족 현상이 조만간 앞두고 있는 스타우드의 부동산 펀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자기 책임 원칙을 돌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페니맥과 프레드맥도 살리고 고객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SB 사태는 자, 기관은 죽이고 예금자에서 고객은 살렸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예. 근데 이 스트레이트 부동산 펀드가 죽일 땐 고객도 죽이고 그다음에 기관도 죽인다. 기관도 죽인다. 그래서 제2의 리먼 사태는 발생하지 않겠죠.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 기관도 죽이고 고객도 죽이니까 자기 책임 원칙이니까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리먼 사태과 같은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예. 그러면 사실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 책임 원칙을 지킨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 입장에서는 각종 라인 펀드라든가 옵티머스 펀드라든가 이런 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서 지금 자기 책임 원칙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자, 한국도 이제 해외 부동산 펀드에서 마진콜이 걸린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많은 부동산 펀드. 그렇죠. 고객이 요구하면 이걸 배상해 줄 것이냐? 지금 세수가 부족한데.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먼 사태와 작년에 3월 SB 사태와 이번에 스트레이트 이렇게 펀드가 이렇게 파산될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제2의 리먼 사태를 발휘하는데 그렇지는 성격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구별해서 우리 정책 당국자도 이렇게 앞으로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처리해 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시사점을 던져주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이해가 조금 더 잘 된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런데 상황이 워낙 심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도드 프랭크 법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옐런 장관을 중심으로 이런 의견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레버리지 투자죠. 예. 고객 돈은 100억 들어왔는데 100배 올려서 1조 정도 투자하면 그건 잘 되면 투자가 성공한 거고 못 되면 사기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못 되는 작품들이 지금 많이 나오죠. 2002년 3월 달에 빌랑의 아케코스가 고객들에서 13조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 세계 최대 부동산 펀드가 지금 환배 제한 조치를 해서 내 돈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책당국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최고 원칙으로 계속해서 방치하겠습니까? 법적으로 규제하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과거에 레버리지 투자를 이렇게 제한하려고 했던 도드 프랭크 법인데요. 요거는 뭐냐? 과거 사실 오바마 정부와 그때 부통령 시절인 바이든 정부가 주관했던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폐기시켰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세계 부동산 펀드도 지금 환배 제한 조치다 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바로 뭐냐? 근거가 되는 거죠. 도드 프랭크 법 살리겠다 하는 입장으로 되죠. 트럼프 당신 때문에 지금 레버리지 투자가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한 사기 사건이 나오고 있다. 자, 고객들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드 프랭크 법이 나오는 거죠. 그 내용을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자기자본 투자. 자기자본 지금 뭐냐? 예를 들어서 1조인데 10조 이상 투자해? 레버리지 투자죠. 이거 규제해야 되겠죠. 잘 되면 성공인데 달인인데 잘못되면 사기니까. 예금자 고객 보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자, 시청자 여러분 증권사에서 탁 투자 수익이 났다 하면 그 뭐냐? 주식 환원이라든가 돌려줍니까? 잘 안 돌려주죠. 근데 투자 손실이 났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전가시켜 버리죠. 이런 쪽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쪽에 있는 겁니다. 프롬프트 트레이딩 규제해죠. 그래서 각종 증거금 펀드에 대한 증거금을 대폭 확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증권사라든가 이런 금융사의 활동력을 줄여주겠죠. 예. 고객의 투자한 원금만큼만 투자하면 되는 거죠. 손실이 원금만큼 손실이 되면 자기 책임 원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몰코를 강화한다. 레버리지를 오베이를 강화한다. 공시 의무 감면한다. 그래서 뭐든지 제라는 것은요. 법적으로 계가 있지만 이 투자자 관련돼서는 개심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랑이 지금 법정에 쓰고 있습니다는 지금 때가 안 좋아서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이게 나오는 것이 세계 부동산 최대 부동산 펀드의 손실이 나는 이 시점과 맞물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우리 국내 증권사에도 시사하는 점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결론 맺어주시죠. 네, 새 방송이 뭐 하나 준비한 게 있으니까 빨리 찍으겠습니다. 그럼 김천 PD 좀 자막을 주겠습니다. 예. 한국증권사 해외 투자 펀드의 투자처를 보니까 스타우드의 투자 겹칩니다. 그리고 시기도 2018년 전후입니다. 똑같이 겹칩니다. 손실 발생하죠. 근데 우리는 뭐냐? 홀수 지체입니다. 중후수 지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대처를 못하냐? 스트레이트 펀드에 기다려달라. 우리도 똑같이 기다려달라 그러죠. 근데 상황도 악화되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정책당국이 좀 나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당국도 자기 책임 원칙을 확실히 지켜야 앞으로 더 손실이 늘어날 부분에 언제까지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손실분을 이렇게 배상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가 상당히 우리 부동산 펀드에 두는 해외 투자에 두는 시사점이 강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성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